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의 어떤 대기업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대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와이나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더 이상 검색하고 클릭하지 않는 사람들, 제로 클릭 설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념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자료 보시면 제가 고객분들한테 해드렸던 이제 마케팅과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인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 구글 광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어마운트로 같은 광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클릭인데 클릭이 잘 나오다가 7월 말부터 떨어지더니 계속 이렇게 밑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갑자기 클릭이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의 온라인 몰에서 유입되는 이제 유입 경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 구글 서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6월 달에 없었던 게 갑자기 9월 달, 8월 달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챗 GPT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챗 GPT가 지금 5위, 6위로 올라왔죠? 원래는 10위권 밖에 있었어요. 이 변화를 보면서 7월 말, 8월, 9월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이 AI가 갑자기 활발하게 시작할 때였나요? 그쵸. 사실 AI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챗GPT가 나온 지는 2년이 넘었고 구글도 AI를 단 지가 좀 넘었단 말이죠. 1년 넘게. 체감상 느끼게 된 건 이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광고를 돌릴 때나 고객분들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크게 뭐가 왔다라고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정말 뭐가 왔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거든요. 보시면은 제로 클릭 서치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클릭을 하지 않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검색을 하고 나서 AI가 보여주는 오버뷰를 확인하고 그 밑에 있는 웹사이트들이나 링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AI 오버뷰라고 해서 구글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AI가 서머라이즈해서 보여주고요. 이 옆에 이제 레퍼런스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한 매체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런 AI 오버뷰가 없을 때는 제로 클릭을 하는 비율이 60%였는데 AI 오버뷰가 있는 설치에서는 80%가 클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클릭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구글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클릭의 비율, 랭킹별로 포지션을 확인해 봤어요. 이 포지션이라는 거는 검색을 했을 때 순서대로 뭐뭐뭐가 나오냐. 포지션 1에 있는 게 있고 2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2024년에는 이 포지션 순서대로 비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지션 1에 있던 거 28%. 제일 높게 있는 걸 먼저 클릭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0%, 그 다음은 12%, 8%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비율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개념이 SEO인데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1, 2에 내 회사가 나오게끔 이제 키워드를 넣고 웹사이트를 설정하고 뭐 광고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에 내가 제일 높게 나오게 해줘라는 방법인데요. SEO가 그래서 잘 먹혔겠죠?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왜냐면 포지션별로 가장 높게 있는 걸 더 많이 클릭하게 될 거고 클릭하면 그 사람들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SEO에 힘을 많이 썼고 저희 고객분들도 저에게 SEO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SEO를 많이 해왔었는데 아까와 같이 SEO도 하고 광고도 했는데 7월 말 8월부터 갑자기 클릭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클릭률을 보시게 되면은 포지션 5부터 10까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1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는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포지션 첫 번째 걸 보면은 2024년에는 28%였던 게 2025년에는 19%가 돼요. 거의 9%가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9%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숫자거든요. 만약에 10만 명이 원래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9%라고 하면은 9천 명이죠. 근데 왜 포지션 5번부터 10번까지가 늘었냐?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뭘까요? 왜냐면 앞에 AI 오버뷰 보면 옆에 레퍼런스가 나오죠. 사람들이 얘네를 눌러보는 거예요. 아, 얘네가 보통 포지션 5번부터 나옵니다. 왜냐? 1, 2, 3, 4는 네. SEO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5번부터는 약간 아티클이나 블로그 글이나 뉴스나 정보성일 글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AI 오버뷰가 오면서 클릭률이 높아지게 된 거죠. 정보를 가진 그런 매체가 이제 사이드로 간 건가요?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AI가 일부러 포지션이 낮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네. AI는 그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뿐이에요. 그 대답을 찾을 때 정보성이 있는 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AI는 로봇처럼 돌아다니면서 질문에 가장 맞는 답을 서머라이즈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비에 돈을 낸 회사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레퍼런스로 올라갈 확률이 높네요.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온라인몰에서 챗GPT의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한국 식품을 파는 회사였어요. 근데 블로그가 있어서 한국 식품을 어떻게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챗GPT에 요즘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한국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물어봤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에 걸렸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유입돼서 이 온라인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알겠죠. 제가 뉴저지 스타트업 변호사라는 걸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한국어로. 그랬더니 이제 AI 오버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옆에 어떤 한 분의 회사가 나와요. 이 회사는 이제 뉴저지에서 내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라는 걸 웹사이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걸 찾아서 저한테 준 거죠. 많은 단어를 담고 있을수록 AI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많은 단어도 중요한데 사실 내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냥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내가 넣으면 넣어놓을수록 대답으로서 AI가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대답을 서머라이즈해서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써놓냐에 따라서 AI의 답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AI 서치 시대를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블로그를 뽑은 이유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식품이라 그러면은 한국 식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럼 그 식품이 우리 샵에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아티클을 보는 사람이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I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좀 더 자세한 요리법을 알고 싶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정보를 뭔가 찾을 때 사실 블로그를 안 보잖아요. 이제 조금 옛날에는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요새 와서는 저희가 블로그 사실 저만 해도 블로그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잘 그 위에 있는 글들만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정보를 얻는데 말씀하신 거면 지금 우리는 블로그를 이제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의 어떤 대기업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마케팅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셨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블로그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근데 저랑 이런 제로 클릭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한국에 있는 기업 분들이나 한국에서 뭔가 AI에 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설치 시대를 위한 전략 두 번째, 바로 FAQ입니다. FAQ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놓는 건데요. 지금 AI 설치에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이제 유저들이 질문을 넣잖아요. 뭐 이거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이랑 이 화장품이랑 뭐가 좋나요? 혹은 이 화장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혹은 그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딱 FAQ랑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대답을 찾을 때 내 사이트 혹은 내 블로그 이런 자료에 와서
내 거를 가져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FAQ에다가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제품이랑 뭐 내 제품이랑 뭐가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손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구글에서 그걸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제 사이트나 혹은 블로그에다가 FAQ를 적어 놓는 거예요. 질문을 넣고 대답에 왜 내 제품이 이거보다 나은지를 막 적어 놓는 거죠. 그럼 그걸 서머라이즈해서 AI는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유저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내 제품이 더 좋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AQ를 많이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별로 넣어 놓으시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 레퍼런스에 뜨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이제 내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 서치 시대를 위한 전략 세 번째,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 경쟁사와 비교해서 뭐가 좋고 왜 내 걸 써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그런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제품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미리 이제 내 웹사이트나 내 블로그에 그거를 비교해 놓는 표 혹은 비교해 놓는 내용들을 미리 넣게 되면은 AI가 거기서 그 내용을 가져가서 요약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앞서 말한 FAQ처럼 내가 경쟁사보다 나은 점을 많이 적어 놓으면 AI가 그거를 가져가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예 미국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회사가 A다. 그럼 내 경쟁사가 B예요. 또 그거의 경쟁사가 C예요. 그러면 A vs B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아예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그리고 A vs C, A vs D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만 하더라도 이 업체가 경쟁 업체 6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경쟁사 거를 검색하더라도 내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경쟁사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AI가 요약을 내 거랑 같이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차트는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고 결과를 볼 때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AI가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그럼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내 사이트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낫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혹은 내 사이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비교하는 내용 차트를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검색하고 클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전략을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블로그, 두 번째는 FAQ, 세 번째는 비교. 이제 자기 사업에 잘 적용시키셔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분들 혹은 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댓글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